강경읍은 논산시의 서부에 위치하며 행정구역상 동쪽은 연무읍과 최읍면, 서쪽은 금강과 부여군 세도면, 남쪽은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북쪽은 성동면과 접하고 있다. 강경읍 주위에는 평야지대가 있어 곡창지대로서 알려지고 있다. 금강을 통해 황해로 나아갈 수 있어 강경포구는 유명한 수산항이었다. 군사의 도시라는 다소 무거운 분위기로 잘 알려져 있지만 논산은 어느 지역보다도 더 많은 역사유산과 기호사상의 근간이 되고 있는 정신문화의 본고장이다. 100년 전 근대 역사가 살아 숨쉬고 근대 교육의 요람지이자 부흥한 상업도시였던 강경. 중부권 근대 역사 발상지이자 기독교 성지였던 이곳 강경에서 오늘 세 번째 여행길을 떠나보자. 일찍이 강경시장은 시장 깊숙이 배가 들어올 수 있는 천연적인 지형을 이용해 서해 수산물 최대 시장으로 발전하여 1평양, 2강경, 3대구라 부르는 전국 3대 시장의 하나였다. 성어기인 3월에서 6월까지 4개월 동안은 하루 100여 척의 배들이 드나들며 서해의 각종 해산물이 이곳으로 들어와 전국 각지로 공급되었다. 1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발효젓갈로 유명한 강경은 매년 열리는 강경젓갈 축제에 전국의 수많은 인파를 모으고 있다. 당시 강경에 부흥했던 모습은 무심코 지나던 강경 곳곳에 그대로 남아있다. 강경읍 내 곳곳에 산재한 민간인 주거와 경제생활의 수단이었던 건축물과 함께 역사적 가치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근대시대 건축물들을 보노라면 지난 100년의 시간이 잠시 멈춘 듯하다. 강경은 유교문화의 중심지이자 기호유학의 본산이다. 인조 4년에 세워진 중림서원은 조선시대 사설교육기관으로 율곡이의, 우계 성혼, 사계 김장생, 정암 조광조, 퇴계 이황, 우암 송시열 등 육현에 대한 봉사와 호진 양성을 위해 세워진 기관이다. 또한 1590년대 사계 김장생 선생이 낙향하여 금강이 내려다 보이는 황산의 임리정을 세워 후학을 양성하였으며 1663년 조선 현종 때 우암 송시열이 스승인 김장생을 흠모하여 팔괘정을 건립하고 후학을 양성한 근대교육의 산실이다. 이처럼 근대교육의 요람지였던 강경은 1898년 논산 최초 근대식 한남학당과 1904년 사립황산창흥학교, 1905년 사립보명학교에서 1907년 강경국립보통학교로 개명한 현재 중앙초등학교, 1905년 일본인 심상수학교, 1908년 사립만동학교, 1913년 만동여학교, 1920년 강경국립상업학교, 1921년 황금정 유치원, 1936년 강경국립실과여학교에서 1951년 개명한 강경여자중고등학교 등 근대화로 가는 교육의 역사를 말하고 있다. 일찍이 중국 일본과의 교역으로 국제상업도시로 발전했던 강경에는 조선식산은행 강경지점, 한일은행 강경지점, 강경지방금융조합, 채운금융조합, 조선산업주식회사, 강경노동조합 등 부흥한 상업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으며 이외에도 수많은 회사와 조합, 금융과 무역회사들이 이곳 강경에 보금자리를 틀었다. 강경은 한국 침례교회 최초 예배지라는 역사적 사실에 더해 한국 최초 신부에 의한 미사 집전지라는 신교와 구교 모두의 성지라는 색다른 매력을 지닌 도시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인 사제인 김대건 신부는 중국 상해로 건너가 성직자로서 사제의 서품을 받고
조선으로 건너와 선교와 목회 활동을 했다. 1845년 강경 포구에 김대건 신부 일행이 도착하여 한 달 남짓 유숙을 하며 당시 구순호의 집에서 미사를 봉헌해 김대건 신부의 첫 사목 활동지가 됐다. 강경에 지어진 천주당은 김대건 신부가 상해에서 사제 서품을 받은 진자샹 성당의 크기와 형태를 그대로 본떠서 만들어졌다. 성전 내부에는 강경의 역사와 김대건 신부의 삶, 입국 경로, 사목 생활 등을 보여주는 상설 전시관도 마련되어 있다. 이후 1896년 2월 9일에 파울링 선교사 내외와 아만다 카다린 여선교사가 옥녀봉 지병석 씨 집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강경의 개신교 역사는 시작됐다. 이듬해 옥녀봉 인근에 한국 최초의 침례교회인 강경 침례교회가 창립돼 본격적인 복음 전파가 시작됐다. 강경은 중부권 근대 역사 문화의 발상지이다. 10개의 국가 등록 문화재와 5개의 도지적 유형 문화재, 그리고 4개의 향토 유적이 보존되어 있다. 1905년 설립돼 현재는 강경역사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구한일은행 강경지점, 1920년 설립된 구노동조합, 1923년 건축된 구연수당 건재약방, 1931년 건축된 구강경상고 관사, 1937년 건축된 중앙초등학교 강당, 1956년 세워진 강경화교학교, 1923년 건축된 구강경성결교회, 1961년 건립된 강경성당, 1924년 건축된 간문과 같은 해 건축된 중부권 최초 수도시설인 강경배수장이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이와 함께 임리정, 팔교정, 중림서원, 미네다리, 원목다리가 도지적 문화재로 보존되고 있으며 덕유정, 최초 침례교 예배지, 해조문, 순국경찰관 합동묘지가 향토유적으로 남아있다. 이 밖에도 옛 상강경교, 미국 창고, 구세무서장 관사, 식산은행장 관사, 김철수 가옥 등과 함께 당시의 열차 시간표, 중앙초등학교 앨범, 4개의 금고가 국가등록문화재 등재 신청 중에 있다. 이러한 근대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되살리기 위한 노력도 결실을 맺었다. 옥녀봉로 36번 길 및 계백로 167번 길에 조성된 근대 역사 문화의 거리는 당시 번성했던 강경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다. 클럽의 일본식 표기인 구락부, 당시 한일은행 뒤편에 있던 웅장했던 구락부도 함께 재현했다. 유럽풍의 구락부를 보면 당시 번성했던 강경의 경제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강경의 근대 역사 부흥의 근간에는 남다른 정신문화가 숨겨져 있다. 무엇보다도 강경은 다소 생소하지만 독립 역사의 큰 획을 그을 역사적 사건이 담긴 장소이기도 하다. 천안 나온의 장터에서 벌어진 3.1 만세운동에 가려진 강경의 독립만세운동은 아온의 장터보다 22일이나 먼저 일어났다. 바로 그 장소가 강경 옥녀봉이다. 3월 6일을 만세운동 날로 정하고 준비 중이던 3월 5일, 경찰이 이를 탐지하고 영명학교 박연사 외 2인의 선생을 체포한 것이 도화선이 돼 학생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만세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날 참석했던 강금옥 학생에 의해
부여 청양학교 엄창섭 교사에게 이런 내용이 전달되고 뜻을 함께할 동지들을 모아 강경읍 주민들 500여 명과 함께 3월 10일 오후 3시 옥녀봉에서 본격적인 3.1 독립만세 운동이 시작되었다. 신사참배 거부, 일본 역사 수업 거부 사건의 시작도 이곳 강경이었다. 1924년 10월 11일 강경성결교회 김복희 선생은 주일학교 학생과 일반 학생 62명과 함께 최초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선생은 면직되고 학생들은 퇴학을 당했다. 그 배후에 있던 백신영 전도사는 대한민국 애국 부인의 결사대장으로 활동하다 체포되어 복역하다 보석으로 풀려난 뒤 강경성결교회 전도사로 부임해 그 정신을 이어나갔다. 신사참배 거부에 의한 탄압도 이어졌다. 일제는 1908년도에 옥류봉에 세워진 신사의 신축을 위해 교회의 대지가 필요했고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명분으로 1942년 침례교 지도자 32명을 원산의 헌병대로 끌고 가 폭행하고 감금했다. 그때 함께 끌려간 교회 등기 명의자인 전치규 목사는 1944년 2월 13일 함흥형무소에서 순교했다. 대표적인 역사 수업 거부 사건의 발단도 강경이다. 조선 역사 교육을 폐지하고 일본 역사를 가르치라는 명에 강경중앙초등학교 8명의 학생들로 조직된 상해 어린이 소년단은 일본 역사 수업을 거부해 교장실에 끌려가 호통을 당했다. 그러나 행동반장이던 윤판석은 찻종지를 들어 교장의 이마에 던지고 결국 자퇴를 하게 된다. 그 후 독학을 하며 독립운동에 참여해 독립자금을 상해 임시정부에 보내는 중대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강경의 강인한 정신문화는 한국전쟁까지 이어졌다.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7월 정성봉 서장 외 82명의 경찰관들은 옥녀봉에서 발견된 무장대 30여 명과 치열한 시가전을 벌인 끝에 모두 장렬히 산화했다. 논산시 등화동에 이들 83인의 유해를 합장하고 매년 7월 17일 유족과 함께 이들을 추도하는 자리가 마련되고 있다. 남다르게 강했던 정신으로 무장했던 만큼 아픔도 남달랐던 강경. 퇴각하는 공산군에게 칼과 죽창으로 무참히 살해당한 66인의 병천성결교회 순교인들. 애국운동 이후로 잔인한 고문 끝에 숨을 거둔 체운면 우길이 이화교회 3인의 순교자들.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며 청년들을 도주시킨 강경침례교회 이종덕 목사. 그 밖에 안순둥 여사와 반공소년 한완봉. 이들의 희생으로 100년이 지난 지금 강경의 역사가 재조명될 수 있게 되었다. 민소각에서 가장 느린 장단이지만 풍부한 성량이 중요시되는 진양조. 진양조 중구제 판소리는 강경에서 태어난 명창 김승옥에 의해 정립됐다. 동편제, 서편제와 함께 판소리의 계보를 이어온 중고제가 강경에서 정립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호소 유학의 중심지 강경에서 유려한 문장과 절제된 감정의 꿋꿋한 창법이 발달한 건 어쩌면 당연했다. 느리지만 강한 중고제 가락처럼 작지만 강한 정신 문화를 간직해온 강경. 이런 정신 문화의 깃틀이 잠재된 강경은 매년 5월 15일 스승에 대한 감사를 전하는 스승의 날의 발원지이기도 하다. 1958년 강경 여중고에 근무 중인 병석의 노신 선생님을 위로하고 돕기 위해 시작된 학생들의 작은 존경심이 결국 1963년 은사의 날을 제정하기에 이르렀고 1982년 국가주도하에
5월 15일 스승의 날로 법제화되었다. (100년) 전 강경의 명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관광의 도시를 넘어 세계 문화와 역사 교육의 도시로 한 발 한 발 다가서는 논산, 그리고 강경. 아름다운 논산 팔경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도남서원, 그리고 근대로의 시간여행을 온 듯한 선샤인랜드와 동양 최대 길이의 탑종호 출렁다리는 강경을 넘어 논산의 자랑이다. 적갈의 고장 강경을 넘어 근대 역사 문화에 살아 숨쉬는 흔적과 정신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강경의 지난 100년의 발자취를 따라 오늘 이 길을 다시 걸어보자. 그리고 가슴속 깊이 담아가자.